안녕하세요. 마스터 원입니다. 오늘은 매출 장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매출 관리의 필요성을 다룬 강의에서 매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매출의 발생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 라고 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오늘 그 경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장부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강의 내용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목 부분입니다. 이 제목이 사실 각 시트가 이제 반영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이 장부는 등록 관련 내용과 매출 관련 내용을 이제 반영하기 때문에 등록 매출 장부라고 다시 명명을 했어요. 이전 사항에는 매출 세부 사항이라고 아마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탭 내용과 이 표 제목 자체를 제가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라는 점. 그리고 이전 강의가 업로드된 지가 꽤 지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커싱이 피트니스에 대한 매출 경위를 파악하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내용만 짧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 날짜. 자, 이제 등록 날짜 보시면은 자, 일별, 주별, 월별로 파악하기 위해서 꼭 적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적어주시기 바라고, 자, 회원명 건너뛰고, 등록 유형. 자, 피트니스 매출은 신규, 재등록, 소개, 복회로 나눠져 있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밑에 보시면 미수금과 환불, 환불 후 재결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트니스 운영해보신 사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미수금이라는 거는 회원님들이 먼저 선입금을 하세요. 그리고 잔금을 나중에 치르시겠다고 하시죠.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좀 구분해 주셔서 이 작성을 해 주셔야지 매출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수금이라고 했으면은 미수금 뭐 환급이라든지 미수금 납부 완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이 등록 유형에 이제 구분을 지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환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피트니스 이제 운영하다 보면 환불이 종종 발생하는데 회원님들이 이제 전체 결제를 먼저 선불로 지불을 하시고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환불을 하실 때는 그때까지 이용한 이용 금액을 정산을 해서 전체 환불 한 다음에 그 이용 금액만큼만 다시 재결제를 하고 있죠. 대부분 다 이렇게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장부에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빠지다 보면은 나중에 뭐 세무서와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잘 매출이 틀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꼭 이런 것들 체크해 주셔서 매출을 구분지어 주시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 자, 세 번째는 종목입니다. 단일 샵일 경우에는 뭐 PT나 뭐 필라테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토탈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토탈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스피닝이나 요가나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트랑 필라테스 샵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종목을 구분 지어 주시라 라는 점. 그리고 세션. 세션 같은 경우에는 PT일 경우에는 세션을 선택하셔야 되고 회원권일 경우에는 기간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 해당 종목에 맞는 세션과 기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따로 해주셔라. 나중에 뭐 매출을 발생했을 때 분석하기 쉽게 하셔야 되는데 이전에는 이제 세션으로만 이제 이 표에 제목으로 붙어 있었을 텐데 제가 지금 말한 내용까지 반영하기 위해서 기간을 추가적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요가 같은 경우에도 세션이 아니라 기간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피트니스 매출에 있어서 세션 기간을 따로 구분 지어줘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벤트 시작 종료일 담당 선생님 여기까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복 락커인데 요거는 꼭 써주시라고 했어요. 제가 운동복 락커 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더라도 뭐 연으로 따진다면은 정말 제가 운영했던 곳에서는 2천만 원까지도 이제 매출이 차이가 났던 적이 있었고 사실 2천만 원보다 더 했어요. 근데 무분별한 이제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조정을 하고자 뭐 서비스를 주지 말자는 주의가 아니라 무분별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마진을 계산할 수 있을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운동복 락커 비용을 적어 주시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등록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등록 매출은 해당 회원권 혹은 세션의 정가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PT 50 세션이 200만원, 회원권 3개월이 10만원, 이런 식으로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적으시고, 이제 서비스로서 할인을 해주시는 금액은 요 뒤에다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 금액이 얼마인지 쭉 적어주신 다음에 이것도 한 달, 뭐 세 달, 뭐 6개월, 1년 단위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나중에 이벤트로 진행했을 경우에, 혹은 여기 이벤트란 보이시죠? 여름 이벤트로 진행할 경우에 이전에 했던 이벤트와 그 계산을 해봤을 때 마진율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혹은 할인율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적어 주셔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자, 이 매출액은 이제 할인까지 다 하고 운동마라커 그 등록 매출 그리고 할인한 금액까지 다 총 결제하는 금액을, 카드 결제하는 금액을 적으시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가. 공급가는 저번에 세무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말씀드렸었는데, 공급가는 자동 계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결제 금액의 1.1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것이 실 매출액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리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일별 매출, 일별 등록 유입을 분석하는 표와 이 데이터가 연동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연동이 되냐? 이 두 번째 탭인 일별 매출 등록 유입란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은 이 탭은 일단 매출과 등록 유입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매출과 등록 유입. 이제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는 이 둘 매출과 매출 금액과 등록 유입의 숫자의 관계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은 매출 먼저 보시면은 매출에서는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T 샵, 뭐 필라테스 샵, 이렇게 단일 샵일 경우에는 하나로 쓰시면 되지만 여러 가지 같이 섞여져 있는 센터일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 우리 센터에 근데 요 해당되는 뭐 종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전 장부에서 설명을 누락시킨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 종목하고 세션 기간도 따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없잖아요. 우리 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이 참고 데이터 탭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제 운영하시는 뭐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하시면 여기다가 추가를 하셔서 아니면 수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여기에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선택하시면은 여기 앞에만 잘 작성이 되어 있다면 바로 연동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앞에 장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의 PT와 회원권만 제가 나눠 놨어요. PT는 1월부터 4일, 회원권은 1월 5일부터 6일까지. 지금 그래서 이렇게 PT와 회원권을 따로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서 매출이 잡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럼 PT 매출이 잘 맞는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50만원입니다. 자, 앞에 볼게요. 100, 200, 150, 50 맞죠? 자, 공급가액이 그리고 자, 매출액은 이렇게 잡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매출액이 요 공급가액이에요. 자, 메모장에도 그래서 써놨어요. 실매출액이 공급가액이다. 그래서 사실 이걸 보기보다는 이걸 좀 더 보셔야 됩니다. 10%는 내 돈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등록 매출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종목의 정가를 적어주시는 거고, 할인율도 따로 누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필터해서 봐도 되지 않냐 하는데, 요거는 그냥 우리 사장님들이 건드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다 잡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필터를 해주려면 이렇게 해서 검토 데이터 가서 필터를 이렇게 따로 걸어 주셔서 일일이 다 필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 필요한 내용들만 그냥 자동으로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신규 재등록 소개 복회 미수금이 각 일마다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이것도 이제 누적해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테지만 주차별 월별로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등록 유입 설명입니다. 등록 유입. 자, 여기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먼저 보실게요. 신규 재등록 소개 복회 환불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규는 세션별로, 기간별로 또 선택을 또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PT인데 기간으로 하지 않잖아요. 세션이니까 여기서 세션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참고 데이터 탭에 없어요. 요거는 제가 따로 그냥 임의로 넣어 놓은 건데, 일단 세션 기간으로 바꿔서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용하고 있는 기간이나 세션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수정하시면 여기 바로 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신규 재등록만 이렇게 기간과 세션을 나눠 놨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뭐 이 소개 복회에 관련된 회원권도 아니면은 세션도 나눠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신규 재등록이 사실 가장 많은 매출의 비율을 차지를 하죠. 그래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잘 보이게끔 해놓은 겁니다. 우리 센터는 소개 복회가 정말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해놓으셔도 좋죠. 그러면은 정말 나이스한 거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신규 재등록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맞는 매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입을 보시면 되는데, 이 숫자가 사실 의미하는 바가 더 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별 매출 등록 유입은 이 매출 금액과 등록 유입의 숫자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자,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도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은 매출액은 엄청 높은 날이 있는데 유입 수는 별로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등록 유입 수잖아요. 등록 수는 적은데 매출량은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좀 적은데 상대적으로 등록 유입량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가령 낮은 세션 수를 이제 10회를 뭐 5번 끊으시는 회원님들이 몰려있는 일이 있죠. 근데 10회를 5번 끊는 거는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반대로 매출에 이게 세션 수를 50회를 한두 개 끊으셨는데 매출액은 10회를 5번 끊었을 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요 표를 보시고, 요 툴을 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전 강의 때 외부 마케팅과 내부 마케팅이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마케팅 관리 파일이라고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외부 마케팅, 내부 마케팅. 자, 외부 마케팅은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센터 외부에서 홍보 활동을 한 것들을 제가 총칭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센터 내부. 자, 이렇게 구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게, 자, 매출에 관련된 부분과 유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상관관계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무슨 관계냐? 가령 아까 말했던 매출액이 높은 경우, 그리고 신규 매출액은 높은데 등록 유입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자, 다시 밑에서 보시면, 밑에서 다시 예시를 할게요. 매출액은 높다, 근데 등록 유입은 적다, 이런 경우. 자, 매출액은 높은데 등록 유입은 적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내부 마케팅과 외부 마케팅을 먼저 언급을 했는데, 등록 유입이 많다는 거는
외부 마케팅이 좀 잘 됐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입량이 많아져서 등록 수가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시에서는 등록 유입이 적다는 거는 반대로 외부 마케팅이 잘 안 됐을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매출액은 높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매출액은 내부 마케팅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마케팅으로 유입이 안 됐는데 한 명 상담을 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50세션을 끊었어요. 그러면은 내부 마케팅이 잘 된 거예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부 마케팅으로 이제 잡았던 게 어떤 게 있었죠? 상담이죠, 상담. 이 상담을 잘했을 경우가 이제 내부 마케팅이 잘 됐다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100% 맞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유입량이 아니라 등록한 유입량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맞는지 보려면은 우리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케팅 관리 파일, 그러니까 그 파일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실제로 내부 마케팅이 잘 됐는지 외부 마케팅이 잘 됐는지의 경우는 같이 보셔야 되긴 하는데 이 매출로 봤을 때 이런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예시를 제가 들었죠. 이제 매출액이 높다. 근데 등록 유입은 적다. 라고 했을 경우에 외부 마케팅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오프라인, 온라인 홍보가 잘 안 됐을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내부 마케팅은 잘 됐다. 그래서 상담이 그 중에서 잘 됐기 때문에 등록을 큰 금액으로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다. 많이 들어왔지만 유입이 많이 됐지만 외부 마케팅이 돼서 많이 유입이 됐지만 상담이 잘 안 돼서 등록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큰 금액 그냥 등록하신 거예요. 이런 예외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마케팅 관리 파일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별 매출 등록 유입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차별, 월별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포맷은 똑같습니다. 제가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종목 선택하시고 세션 기간 선택하시고 누적된 금액과 누적된 등록 유입의 수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나눠 놓고 장부 작성만 제대로 하시면 일별, 주차별, 월별은 그냥 보시고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점. 마케팅은 일별로 데이터를 분석을 안 했죠. 근데 매출 관리 파일은 지금 일별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자, 우리가 마케팅 관리 파일은 비중적으로 따졌을 때 지정되지 않은 대다수를 센터에 유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마케팅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외부 홍보를 통한 지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시간대, 연령대, 성별, 나이대별. 그래서 피드백, 인풋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시간이 2주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별로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신뢰성이 높다. 근데 이 마케팅 관리 파일과 반대로 매출 관리 파일은 내부 마케팅, 가령 포스터, 안내책자, 판촉물,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결과물이다 보니까 변수가 적어요. 왜냐? 먼저 외부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센터를 알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어 있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변수가 적고, 두 번째로는 기등록자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기등록자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있고 몰리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적어요. 그 말인 즉슨 피드백이 바로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매출 관리 파일은 일별로 판단을 하고, 마케팅 관리 파일은 기간을 잡고, 뭐 1주나 2주 정도 기간을 잡고 결과물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등록 매출 장부 작성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제 말이 맞죠? 이전에 매출 장부 작성법 강의에서도 강조했듯이 처음 작성하는 장부만 정확하고 꼼꼼하게 기입하시면 센터의 모든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매출 관리의 끝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파악을 한 것이죠. 이제 이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관리를 할 차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점점 더 진화하는 툴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가 유익했고 앞으로의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